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들 본격적인 임기가 이번 주에 시작됐죠? 이들 중에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인물 바로 우범기 전주시장입니다. 전주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갖는 위상 그리고 전주의 변화가 전북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전주의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야심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8대 프로젝트 74개의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커먼라디오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공약과 정책 점검 물론 전주시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14개 시군 그리고 전라북 도정까지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 점검을 위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 같이 만나보시죠.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을 분석하고 논평을 낸 인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뵙습니다. 예, 예. 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판을 바꿔보겠다. 예, 예. 네, 재개발, 재건축도 과감히 진행하겠다. 예, 이런 예.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좀 선이 좀 굵은 변화가 전주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먼저 우범기 시장 공약의 전체적인 방향과 얼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경제 개발, 경제 시장이 되겠다. 내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저희가 그 환경 맛집 정책 캠페인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 단체장을 일정 부분 요리사에 좀 비유를 하면서 저희가 정책 제안도 하고 협약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었는데요. 그래서 쭉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본인의 출사표를 던진 곳이 그러니까 전주역 앞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천마중길 3천억. 지하 차도를 건설하겠다고 뭐 거기를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좀 눈여겨 보였던 게 초고층 200층 대한방지 타워 건립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건 뭐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나 한 건 아니지만 민간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규제를 이야기들을 좀 풀겠다. 예,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시장과의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대립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 개발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렇게 좀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도심도 고도 제한을 풀고 재건축을 대폭 뭐 원하는 대로 뭐 다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뭐 지역에 방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정무직으로 아마 둘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뭐 재건축 뭐 담당하는 분을 뭐 고위직에 측근을 앉히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공공연히 한 걸로 저희들은 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이제 전주시장이나 전라북 도지사나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였잖아요. 네. 사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당선이 된 맞아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어쩌다 시장, 어쩌다 지사, 어쩌다 군수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이 됐던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됐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준비가 덜 된 분들이 꺼내기 쉬운 카드가 규제 완화, 개발. 규제 완화, 경제 개발이거든요. 경제 개발해서 뭐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그 개발 심리에 기댄 표심들을 자극하고 그걸 당기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정말 지역의 정체성에 들어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그 장기적인 도시의 전략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그 일단 뭐 질러보고 보자. 일단 마구잡이식 개발 공약들이 상당 부분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또 막상 풀어준다. 다 풀어준다. 개발을 위해서 다 푼다. 규제를 해놓고 또 안 풀어주면 또 원망의 소리는 다 들을 텐데요. 그렇죠. 예. 네네. 이 전주의 판을 바꿀 재개발, 재건축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전주와 어울리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울리는 개발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어떤 점들이 우려되시나요?
그 공약을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봤더니 일단 제일 앞세운 공약이 100만 통합 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분야예요. 교통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일정 부분이 이제 그 도시의 기반 시설, 도시의 어떤 통합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놓은 건데요. 실제 여기에 이제 전주 완주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좀 저희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약 8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 중에 이제 국비 사업 이게 이제 그 천안 아산과 전주역 KTX 노선을 놓겠다 막 이런 거예요. 우와. 이런 건 국가가 주도해야 될 사업이지. 이건 네. 이제 정책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마치 예산을 5조 원짜리를 뭐 자기가 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정책 국가 제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빼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5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방직 개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네네. 예산을 2조 5천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 2조 5천억은 그 대한방직 그 토지주의고 개발 사업 제안자인 자광이 제시해놓은 사업 규모가 2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을 공약 실행 계획서에 그대로 써놓겠다라는 건 한편으로 보면 자광이 원하는 대로 이거 다 해주겠다라는 것인가? 그렇죠. 네, 이런 의혹이 네. 드는 거고요. 이거 합하니까 7조 5천억이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또 한 1조 얼마 남았네요. 한 1조 정도 남았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이제 복합 환승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주역의 지하차도 그렇죠. 3천억 만들어서. 지하차도, 천마중길 네네. 지하차도가 이제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환승센터를 가는 건데 그 환승센터도 보니까 사실 그 민간 사업자에다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 예를 들면 이전하면 뭐 거기다 또 아파트를 올리거나 뭐 상가를 분양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복합 환승센터는 제가 보니까 기타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기타 사업비 5천억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기부하는 방식, 뭐 예를 들면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네네네. 경우에는 뭐 기부 체납이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그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빼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도비와 시비는 1,681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다 민간한테 정말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이 되는 방식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8조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이 있어서 마치 뭐 지역 경제가 막 금방이라도 막 살아나고 막 활성화 될 것 같지만 실제 예를 들면 뭐 원도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후 지역에 대한 뭐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생활권 조성 사업이라든지 도시의 기반 시설을 닦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과 연관된 민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네. 이제 이 사실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좀 한마디 좀 지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거나 민간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네. 사실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자광의 대한방직도 우범기 시장 때 안 하면 네.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수표가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조선 궁원 사업과 후백제 왕도 사업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역사 유적 복원 조성 사업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 궁원 조성이라든지 이거는 뭐 그 관광 인프라라든지 관광의 다양성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이 네네. 워낙 뭐 유명하니까. 선비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네. 또 그 조선왕조의 또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백제 왕도 복원 사업, 네. 뭐 이 부분도 그 견원과 그리고 완산성이라고 완산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후백제의 수도였다. 네네. 그 고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 하겠다고 하면서 한옥마을을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린봉 자락 아래에 예를 들면 기와의 추녀들이 서로 맞대고 있으면서 야트막한 지붕 그리고 그 하늘 뒤에 있는 뭐 기린봉 산, 맞아요. 전주천 이런 게 이제 어울려져 있어 탁 트여져 있는 맛인 건데요. 사실 원도심의 고도 제한을 풀고 앞쪽으로는 쫙 풀어버리고 그래서 네. 여러 뭐 프랜차이즈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뭐 24시간 뭐 불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뒤쪽으로는 그 케이블카는 지주를 박아야 되잖아요. 철탑을 그렇죠. 박고 네. 또 거기에 이제 이 뭐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의 왕도가 사실 기린봉에 있는 그 동고산성이라든지 이런 쪽 주변들이 다 후백제 왕도 유적지거든요. 네. 근데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지들 그리고 네, 이제 칠령자산. 사찰들이 다 있는 곳들인데 그 위쪽으로 오면 우리 시민들은 그거 보면서 밑에 산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한옥마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어서 제가 이제
갓 쓰고 양복 입은 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 공약 전체를 직접 보시고 지금 꽤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예. 소감을 10글자 내로 총평해 주신다면요. 아까 방금 얘기하신 거구나. 갓 쓰고 양복 입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시대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 예, 예. 논평을 보면은 미래 가치를 담은 도전과 혁신, 공존과 상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번 뭐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이제 기후 위기, 뭐 요즘 때이른 폭염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이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해서 맞아요. 예.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알리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발자국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좀 담겨야 되는데 그런 예를 들면 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도로를 좀 다이어트해서 대중교통을 좀 더 확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내용들이 좀 공약에 좀 담겨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좀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시민들이 선택한 거고요. 뭐 경제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경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그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 정책이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이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전 그 민선 6기 7기에서 일정 부분 탄소 중립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생태도시, 뭐 대중교통 활성화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천만구로 정원도시. 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계승해야 될 부분들은 계승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하고 아니면 이건 폐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인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뭐 인수위원회 처음 구성할 때 제가 듣기로는 4명으로 거의 뭐 전체 선대본부장, 상황실장, 수행실장, 내부 뭐 공보 담당했던 요런 측근 4명이 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7명이 하고 뭐 일은 공무원들하고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번에 만들어낸 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과에서 사업계획서 만들듯이 만들어낸 계획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한 깊이나 고민들도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좀 미래 가치라든지 혁신이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어떤 혁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대표 도시, 창조 거점 도시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세계 대표 도시들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가장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도 15분 도시, 그다음에 뭐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면 20분 동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도 좀 높이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녹색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도시의 흐름인데 뭐 여기는 아까 말한 뭐 대부분 아주 낡은 토목 사업들, 그러니까 황방산 터널도 또 뚫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1,000억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BS 방송국 오다 보면 그 호남 제일문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또 지하차도를 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하차도를 놓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통 혼잡도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마중길은 예를 들면 A, B, C, D, E, F가 제일 높은 등급인데요. 네. 천마중길은 그래도 2등급이에요. 조금 혼선도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호남 제일문 같은 경우는 초록입니다. 그래서 네네. A에서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교통 혼잡이 전혀 없는 곳에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범기 시장의 공약과 그 시정 방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정 가치 계속 지켜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였습니다.